옛날에는 이 필름을 LCD에다가 직접 붙이지 않았고요. 이 필름을 유리 위에다 이렇게 올려 붙인 다음에 액정에다 이렇게 붙이는 그런 과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리가 들어가니까 코스트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 강화 유리라 비싼 유리라 그래서 코스트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 유리를 뺀 게 요즘에 그 경쟁사가 나온 FPR이니까 유리를 뺀 겁니다. 옛날에 유리 위에다가 필름을 올렸는데 지금은 유리를 사용 안 하고 그냥 필름을 바로 액정 위에다 LCD 위에다 붙인다고 그래가지고 FPR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기술적으로 동작 원리는 동일합니다.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2D, 3D도 요즘에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D의 화면을 가지고 3D로 컨버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인 뭐 드라마나 아니면은 뭐 다큐멘터리 봤을 때 저희 텔레비전 2D, 3D 컨버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운 기술이에요. 100% 2D에서 3D로 컨버팅을 100%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실제로 있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좀 애큐러시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크리테리아를 사용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5개의 원리, 나중에 올라가셔가지고 데모를 보시면 다 원리 설명할 텐데 5개의 크리테리아를 사용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2D의 정보에서 3D의 정보를 얻어내는가 하는 게 5개 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명도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카메라에 포커스를 맞추면 앞쪽에 있는 게 선명하고 뒤쪽에 있는 거 흐리지 않습니까? 선명도가 깨끗한 게 앞쪽으로 나오게끔 하고 선명도가 한 중간에 있는 거는 한 중간, 선명도가 가장 떨어지는 것들 이런 방식으로 그런 크리테리아를 사용하게 되고 그게 100% 맞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거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도 100% 맞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밝기인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찍다 보면 또 마찬가지로 가장 앞에 있는 게 밝죠. 그 뒤에 있는 게 어둡습니다. 근데 반대인 경우도 있죠. 100% 맞지는 않아요. 그 화면 배치도 앞에 있는 게 가깝고 뒤에 있는 게 멀리 있습니다. 찍은 거 보면.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크리테리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한 5가지 정도 크리테리아를 가지고 약 한 번의 씬을 3D를 DP를 계산하는데 5억 번의 계산을 합니다. 경우수를 해가지고 따진다. 이거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냥 M스타라고 했는데 경쟁사가 쓰고 있는 게 대만에 있는 M스타 칩을 쓰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보니까 선명도와 밝기 2가지만 가지고 3D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에러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나마도 이 밝기나 선명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알고리즘을 못 만들어가지고 뭐 테스트 패턴 같은 거 보면 상황이 분명히 앞으로 나와야 될 때 뒤로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극장하고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극장에서 보는 그 패시브 방식과 집에서 보는 패시브 방식이 같기 때문에 동일한 화질을 느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극장에서 어떻게 하죠? 극장 가보신 분 알겠어요. 3D 최소한 레프트 라이트 영상이 2개를 갖고 하거나 아니면 순차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오른쪽 왼쪽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스크린에다가 그걸 한 거를 반사되는 거를 그 안경이 분리를 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극장에서 보는 건 정확하게 풀 HD를 보시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경쟁사는 한 화면에 오른쪽 왼쪽이 다 실리기 때문에 반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극장에서 똑같은 영상을 봅니다.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3D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3D 컨텐츠 여러분 보실 기회가 1년에 뭐 한두 번밖에 없을지도 모르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생활에서 99.9%는 테레비를 갖고 2D 영상을 보시잖아요. 저희도 뭐 이거 옛날에 검토 다 했던 기술이긴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앞에 붙어있는 이 필름 때문에 그리고 필름에 있는 이 블랙 스트라이프 때문에 2D의 화질이 많이 나빠져요. 밝기 떨어지는 거는 뭐 뒤에 있는 그 백라이트에 있는 광원을 좀 밝게 해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집어넣어서 아니면 뭐 LED를 많이 집어넣어서 밝기 떨어지는 건 어떻게 보상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기 나오는 이 화질 자체의 보상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것도 위층에 가시면 데모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론을 쭉 하면 뭐 해상도 문제 있고요, 시야각 문제 있고 2D 화질도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저희가 나온 제품은 작년하고 좀 틀어진 게 많은데 올해 아마 네. 아까 극장 방식 설명하실 때 네.
극장에서도 배터리 없는 형광 글래스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무너지는 게요. 예. 양쪽으로 나눠지는 게. 네. 이 아까 여기 스크린에 좀 안상모 설명 좀 할래? 설명 되나? 아니 내가 여기 사실은 이 스크린에 의해서 스크린도 사실은 여기 편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스크린도 편광이라서 이 편광과 이 편광이 매칭이 시켜가지고 레프트 라이트가 나눠지는 간다는 거라서 맞죠? 그래서 이 스크린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런 거는 스크린이 좀 틀리죠. 통상적으로 쓰는 스크린하고 2D의 스크린하고 전혀 틀립니다. 저희가 올해 하는 제품에 같이 저희가 드리는 안경인데 뭐 안경 때문에 이슈가 많잖아요. 뭐 저희 건 무겁다. 그리고 이게 스위칭을 하기 때문에 뭐 해롭다, 몸에 해롭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제 구조를 좀 설명드리려고 갖고 나왔는데 나중에 2층에 가시면 직접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무겁다고 얘기하는 게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냐면 여기에 회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겁거든요. 회로가 들어가서 무거운데 저희는 회로를 다 이 뒤쪽으로 몰았습니다. 이쪽이 다 두꺼운 이유가 이 안에 회로가 들어가 있고 앞쪽에는 액정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28g? 28g 나가는데 여러분들 코에 걸리는 무게는 대부분의 무게가 뒤에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쓰시면 무겁지 않고요. 그리고 안경 쓰신 분들이 많은데 코골이가 있잖아요. 안경을 보면. 안경 위에 코골이 있는 안경 쓰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거를 떼게 했어요. 안경 안 쓰신 분은 이 코골이 그냥 갖다 쓰시면 되고요. 안경 쓰신 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게 그냥 얹힙니다. 자기 안경이 얹혀가지고 그냥 편하게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착용해 보시면 알고. 또 이게 실루엣하고 같이 한 거죠. 실루엣하고 같이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디자인도 굉장히 수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3월 14일부터 20개로 시작합니까? 네, 20개로 VOD 서비스를 저희 합니다. 저희 삼성TV 같은 경우는 VOD로 3D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공되는 VOD들이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콘텐츠가 되고요. 그리고 올해까지 50개 정도 하는데 아마 더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스마트 TV가 왜 스마트 TV냐면 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콘텐츠가 올라가가지고 스마트 TV도 하지만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텔레비를 한 번 사시면 몇 년 쓰세요? 통상적으로? 좀 자주 바꾸시지. 10년 쓰면 우리가 쓰는 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보통 저희가 보니까 한 7년 쓰신대요. 해보니까 그 전에 CRT 할 때는 한 10년 됐다가 플랫패널 TV로 오면서 한 7년으로 줄었다고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올해 산 텔레비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텔레비를 내가 스마트 TV를 샀어요. 내가 7년 뒤에 아니면 10년 뒤에 뭐를 기대합니까? 최근에 나온 서비스를 그 TV를 통해서 받고 싶어하는 기대감이 소비자는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올해 나온 TV가 10년 뒤에 아니 내년에 동작 안 한다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저희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은 사실은 요즘에 국내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막 바꾸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수명이 1년이나 2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포워드, 백워드 컴패더빌리티의 이슈가 없습니다. 텔레비는 한 번 사시면 한 10년 쓰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지금 내가 텔레비를 사도 10년 뒤에 그 텔레비를 가지고 그때 동작하는 그때 새로 나온 서비스를 뭐 컨텐츠를 애플리케이션을 받아봐야 됩니다. 올해 비록 50개로 하지만 이게 쌓여가면 얼마나 되겠어요? 10년 뒤에? 엄청난 숫자가 될 거예요. 내년 되면 이게 수백 개가 될 거고 후년 되면 수천 개가 될 텐데 삼성 텔레비전 계속 그 3D를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처럼 뭐 패시브 방식이냐 액티브 방식이냐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자는 3D 텔레비전 사면 뭔가 봐야 되잖아. 컨텐츠는 하나도 제공 안 하면서 계속 뭐가 맞냐 틀리냐 방송 얘기하니까 제가 그리고 제 상식으로 엔지니어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갑자기 유명해졌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나? 텔레비에서 못 보신 분은 못 보셨는데 본의 아니게 유명해졌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스마트 TV를 샀는데 내가 3D 텔레비를 샀는데 이거 갖고 뭐 하냐?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프리미엄을 내고 샀잖아요. 뭐 가격은 많이 떨어졌지만 그거 갖고 내가 뭘 할 것이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싹 들어가고
방식이 뭐가 좋으냐 나쁘냐 얘기하면 뭐 소비자도 어떻게 할까? 좋은 방식 사가지고 콘텐츠 하나도 없으면 어떨까? 나쁜 방식 사가지고 콘텐츠 하나도 없으면 어떨까 하는 얘기지. 기본적인 건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누가 많이 소비자들한테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이슈인데 그 얘기는 안 하시는 거 보면 저가 좀 답답한 면이 좀 있어요. 어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플랫폼 스마트 TV 플랫폼이라든지 에코시스템을 구성하는데 가장 저희가 어려운 것이 10년 뒤에 소비자가 이 텔레비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하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작년에 저희 스마트 TV 사신 분 올해도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포워드 컴퓨터빌리티고 퓨처 프루프에 대한 얘기고 소비자들은 그걸 당연히 기대해야 되고 그래서 스마트 TV가 그 스마트폰하고 가장 틀린 점이 바로 그겁니다. 한번 텔레비를 사시면 그 텔레비가 망가질 때까지 서비스를 받는다. 물론 100%는 못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나 애플리케이션 같은 거는 하드웨어 디펜던스가 굉장히 높은 거 있지 않습니까? 100%는 저희가 약속을 못 드리지만 대부분은 다 서비스를 받게끔 합니다. 그게 왜 그래 가능하냐면 저희는 클라우드 베이스로 이미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클라우드 컴퓨팅 아시죠? 요즘에 클라우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있는 하드웨어의 디펜던스보다 클라우드 쪽에서 다 해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말하면 핀하게, 핀 클라이언트 식으로 간다. 저희는 그런 식으로 지금 플랫폼을 이미 구성해놨어요. 그래서 퓨처 프루프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회사가 지금 스마트 TV 얘기하면서 퓨처 프루프 얘기하는 회사 있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생각 안 하는 거죠. 저희 엔지니어들 생각이 가장 뭐냐면 여기 있는 하드웨어 엄청나게 좋게 할 수 있겠죠. 1년 뒤에 못 쓰면 뭐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저희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쪽으로 상당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스마트 보시면 이렇게 저 아이콘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젯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올라가는데 저희는 다운받으면 위젯만 내는 거예요. 모든 애플리케이션 수행은 서버에서 해요. 거의 모든 애플리케이션 수행은 서버에서 해요. 그래서 텔레비의 하드웨어 디펜던스를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야지 10년 뒤에도 저희가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TV에 대한 정의가 조금 됐나요? 3D만 얘기하는 게 스마트 TV 좀 사실 스마트 TV가 얘기할 게 훨씬 많고 재밌는 스토리가 많은데 그리고 또 사운드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나오는 제품은 홈시어터를 찾아도 그렇고 TV에서도 3D 입장감을 느낄 수 있는 사운드를 구현합니다. 그래서 뭐 물체가 앞으로 확 튀어나오면 사운드도 같이 튀어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고 그런 사운드를 구현했습니다. 그렇게 떠들었는데 지금 바깥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지금부터 나오는 한 세 가지 그 평가는 그거는 컨슈머 리포트를 평가한 건데요. 그 올해 CEC쇼 끝나고 나가지고 액티브 패시브가 갑자기 이슈가 되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네들이 평가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글랩 세트 갖고 한 건 아니고 CEC쇼 뒤에 어떻게 평가를 자기가 뭐 세트를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네가 평가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심지어는 CRT 텔레비 같은 화질이 나온다라고 평가를 해요. CRT에서 화질 열화가 많다. 아까 얘기했지만 2D에서도 화질 열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야각이 좁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그냥 있을 겁니다. 그 패시브와 액티브에 대한 평가고요. 그리고 Cnet 뭐 여러분들 가끔 들어가서 보실지 모르겠지만 Cnet이 미국에서 또 평가 가장 많이 하고 공정성 있기로 유명한데 거기도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수직 해상도가 반으로 보이고요. 크로스톡도 이게 하면 좋아야 되는데 크로스톡도 그렇게 크게 장점이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D 구루라고 이건 전문 잡지인데 전문 잡지에도 봐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수직 라인이 보인다. 뭐 가장자리 3D 효과 무너진다. 시야각이 플러스 마이너스 10단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로스톡이 나온다. 이건 아마 옛날 샘플에서 아마 이런 거 요즘에 나온 거 저희가 측정해보면 약간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아주 이 사람이 재밌게 썼는데 LG가 수백만 개의 셀폰을 팔면서 여기서 뭐 한 600분의 1 나오나 전자파가 그 핸드폰에 저희가 측정해보면 600분의 1 정도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해롭다고 얘기하는 건 좀 웃긴 거 아니야. 그런 코멘트도 좀 달아서 한번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뭐 신문에 일부 됐는데 저희 텔레비 이제 나가서 평가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거 시넷, 영국에 있는 시넷입니다. 영국에 있는 시넷이고 아직 미국 시넷은 평가를 지금 하고 있나요? 하고 있나요? 좀 있으면 알 것 같고 여기 시넷은 뭐라고 그러냐면 제일 좋은 게 여러분들한테는 뭐 안 좋고 저희가 제일 좋은 거는 공짜가 아니고 나머지는 다 완벽하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화질도
그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그 화질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3D 안경도 굉장히 편하더라라는 그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시넷은 굉장히 알려졌는데 이 T3라는 매거진이 있어요. 거의 영국에서 동급의 매거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뭐 디자인이 워낙 좋다 보니까 뭐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그런 얘기도 나오고, 뭐 3D 뭐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비디오 매거진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비디오 매거진도 사실 이거는 저희 거만 평가한 게 아니라 이 세 개를 같이 비교를 해서 평가했는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평가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아까는 저 3D 얘기만 좀 골라서 좀 나왔습니다. 스마트 TV 얘기 나왔습니다. 이게 저 뉴스페이퍼죠. 신문인데 영국에서 최대 일요일 발간 부수를 자랑하는 신문이라고 그래요. 저는 뭐 영국에 안 가서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서 나는 게 뭐 스마트가 아닌 뭐 천재칩이다라고 했고, 뭐 한 단계 진화했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스마트 TV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합니다. 뭐 계속적으로 여러 사람 평가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가장 또 우리 블로거 분들한테 이슈가 되는 게 왜 삼성은 공개 평가를 안 받느냐 이슈가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 저희가 뭐 안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요. 공정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저희가 받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게 평가를 받은 적이 저희가 나쁜 기억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피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만 한다면 저희가 여기서 혹시 그런 평가를 하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저희 협조할게요. 100% 협조해요. 근데 공정한 게 뭐냐라는 걸 저희가 한번 정의를 좀 해봤습니다. 평가 환경이 동일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그 평가를 할 때는 외부의 영향을 안 받는 데서 평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백이 블랙인 경우가 가장 좋다라고 표현을 하죠. 외곽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동일한 환경에서 설치를 해놓고 평가를 해야 된다. 여기서 제가 쓴 것 중에 혹시 공정하지 못한 얘기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동일한 항목을 비교 평가해야 된답니다. 옆에다가 세트 2개를 놓고 똑같은 시점에서 똑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외국에서 평가하는 거, CRG에서 평가하는 걸 그대로 제가 적었다고 보시면 돼요. 세트 하나 여기다 놓고 하나 저쪽에 놓고 여기서 보시고요. 다른 콘텐츠 돌려가지고 한 5분, 아니 몇 미터 걸어가가지고 또 저거 보세요. 그러면 저같이 맨날 화질만 보고 준 사람도 기억 못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사이드 바이 사이드 평가할 제품을 똑같이 놓고 그 자리에서 같이 보면서 평가를 해야지 공정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CRG에서 하는 걸 썼는데, CRG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CRG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우선 엔지니어가 2개 세트를 시장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개를 동일한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시험에 의해서 밝기도 같이 만들어 놓고, 제가 뭐 밝기까지 같이 맞자는 얘기는 아니고, 밝기도 같이 맞춰 놓고, 그리고 영화관에서 보는 듯한 그런 화질을 걔네들이 세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점수를 한번 매겨요. 거기 점수를 매기고 또 무엇을 하냐면 일반인들을 불러요. 패널이라고 하는 일반인들을 불러요. 일반인을 불러가지고 가르칩니다. 화질은 요거를 봐야 됩니다라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화질이라는 게 다 어떻게 이게 감성적인지 정량화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량화가 안 되니까 감성적인 인식을 하나씩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요런 거를 봐라, 요런 거를 봐라, 요런 거를 봐라. 사전에 교육을 시켜요. 이거를 봐라라고 사전에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소비자들은 사실 일반인들이 가가지고 화질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뭘 봐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 가르침을 받으면 정확하게 자기가 교육 받은 대로 그거를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게 계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평가 항목이 있는데, 화질 그러면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항목이 꽤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씩 조목조목 다 평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냥 특정한 일부 패턴 한두 개 놓고 이걸 계속 봐가지고 뭐가 좋은지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화질이라는 건 어떠한 장면이 나와도 똑같은 화질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똑같은 화질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평가 항목에 다 넣어가지고 어떠한 화면이든 영화를 보던 밝은 영화를 보든 어두운 영화를 보든 저도 이 평가 항목에 의해서 평가가 된다. 그리고 이 평가 항목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어느 평가 기관에 들어가든지 평가 항목을 다 오픈하고 합니다. 숨기고 하는 게 없습니다. 무엇을 자기네가 평가하는지 다 알려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도 공정성을 인증받는 거예요. 인정받나 인증받는지 말이 없다. 그리고 평가 점수도 항상 공개를 합니다. 공개 안 하는 평가지 없잖아요. 무엇에 의해서 어떻게 평가를 받았다고 CRG 가면 다 공개되잖아요. 다 공개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CRG 시장에서 삽니다. 매니팩처가 이거 내가 골든 샘플이니까 평가해 보이죠. 갖다 주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쓰는 제품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 맞춰주시면 제가 보기엔 이건 이 정도면 공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시면 그리고 뭐 저희와 같이 얘기를 공정사와 같이 해가지고 어느 항목을 평가할 건지 다 얘기를 해서 평가를 받는다면 저희가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까요? 저희가 왜 안 할,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맨 뒤에 보면 뭐 하나 있죠? 하지? 그런가요? 얼마 전에 그 요즘 얘기되고 있는 여기서 평가를 하셨던 분이 있는 점을 모르겠지만 여기 무반사, 이거 그림이 별로 안 좋은데 여기 무반사 벽지예요. 그리고 여기가 점수가 제일 안 나왔던데 여기 뒤에 블라인드에서 바깥에서 햇볕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의 거리가 얼마나고요? 5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거는 뒤에다가 여기 저 반사광이 있는 화이트보드를 갖다 대놨어요. 이게 공정한 평가입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동일한 환경에서 5m 떨어진 게 아니라 3D 여러 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안경을 어떻게 준비했냐면 저희 안경과 경제사 안경이 틀리잖아요. 안경 벗다 이렇게 썼다가 벗고 다른 안경 끼는 순간 내가 어떤 화질을 가는지 기억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경 2개 붙였어요. 이렇게 보시라고 이렇게. 그렇게 봐야 되거든. 5m 떨어져가지고 가는데 자기가 무슨 화질을 가는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컨텐츠는 다 동일한 컨텐츠 똑같이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시점이 다 틀려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보는 컨텐츠가 틀린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면 국내 국외 어디서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더 이상 이런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고 궁극적으로 모든 평가는 다 나옵니다. 해외에서 뭐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기 싫다고 해서 저희 제품 안 사는 게 아니고 무조건 사서 하니까 저희가 아무런 거기 인플루언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결국은 뭐 한두 달 지나면 다 외국에서 나오는데 그전에도 미리 평가를 하고 싶다면 한번 얘기를 해서 하시는 얘기죠. 저희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아까 여기 사진 나온 그런 식으로 평가가 되니까 이게 공정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 이런 식으로 평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실수로 잘 모르고 그러셨겠죠. 일부러 하신 건 아니라고 보는데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요 5가지 항목은 좀 우리 지켜서 하자. 그리고 뭐 어떤 걸 할 건지 뭐 같이 얘기를 더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객관성이 높은 그런 걸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건 그게 다고요. 자, 우선 아까도 좀 설명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가 스마트 TV야. 재밌는 얘기가 많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진짜 스마트 TV의 본질이 뭐냐,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스마트 TV가 뭐냐, 그리고 개발자로서 스마트 TV가 뭐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분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음 기회에 스마트 TV에 대해서 한번 이런 사례가 또 있었면 제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개발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스마트 TV를 어떻게 보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스마트 TV 여러분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이 아마 스마트 TV의 에코시스템 내에 있는 각 플레이어들 사업자들이 될 수도 있고요. 뭐 프로바이더, 콘텐츠 프로바이더도 될 수 있고, 뭐 새로운 그 환경의 비즈니스가 나오는데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했으면 좋은데 저도 그걸 뭐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제가 좀 길어졌는데 위층에 가시면 아까 우리 사회자 말씀하셨는데 세트 있어요. 저희가 그냥 상표 안 가리고요. 그냥 같이 딱 놨습니다. 그리고 그거 한 일주일 있나요? 일주일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분배기나 뭐나 다 갖다 놨어요. 혹시 뭐 본인이 와서 직접 테스트 해보고 싶다면 뭐 블루레이 플레이를 갖고 오시든 뭐 하든 거기다 이렇게 분배기에다 꼭 직접 하셔도 아무 저희가 관계 안 해요. 그냥 보세요. 그냥 보시면 됐고 저희가 단지 해놓은 건 뭐냐면 동일한 환경에 사이드 바이 사이드 2개가 동일한 환경이 있다는 거 그거밖에 제공한 게 없습니다. 나머지 오셔가지고 어떤 거를 하셔도 저희 상관 안 하겠습니다. 그냥 하십시오. 네, 오늘 열정적인 강의 해주신 김현수 장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개발